다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당한 권한 행사를 위한 내재적 한계는 다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 법률적 판단이죠. 예. 네. 탄핵 소추 발의도 이건 국회 권한입니다만 그 탄핵 소추 발의를 할 때 중대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 탄핵 소추 발의를 하라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죠. 예. 예. 그런데 만일 소추하는 당시에는 단순히 언론 기사 몇 개만 첨부해서 소추를 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소추가 입증 요건이 입증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판결로 내가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죠? 예, 그런 이유 설치가 있습니다. 네, 있죠. 마찬가지로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것 또한 내재적 한계가 있다. 맞습니다. 모든 법적 권한은 그것이 법률의 요건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것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 또한 권한 행사가 가능한 충분히 숙고하고 검토해서 자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한은 입법권 행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건 물어보겠는데요. 자, 대통령이 위헌성이 높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위헌성에 또 다른 위헌성을 추가해서 다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해서 또 대통령한테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보냈고 그러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그 법안의 위헌성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헌성을 해소하고 법안을 보내는 것이 입법권의 적정한 행사 아니겠어요? 답하시기 곤란하시죠? 네. 저도 5분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민주당 보고 탄핵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탄핵 원조 정당은 어디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건설했죠. 탄핵 고속도로는 국민의힘 그쪽 진영에서 먼저 건설했습니다. 탄핵 열차, 레일을 깐 것도 그쪽 정당이었습니다. 그 증거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과 또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함께 공존해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최초의 탄핵 원조 정당은 한나라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탄핵시켰죠. 결국은 기각당했죠. 한나라당은 그때 해체했어야 됩니다. 왜? 기각됐잖아요. 국력 소모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한 10년간 정당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될 정당이었어요.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요. 탄핵소추위원장이 당시 국민의힘 전신 권성동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으로 검사 역할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어요. 자, 대통령 탄핵이 고속도로 철도라면 검사 탄핵 정도는 아마 지방도로 정도 될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게 검사 탄핵을 자꾸 한다고 그렇게 공격할 처지와 입장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된 것이요.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 이거였어요. 정유라 관련 문체부 장관 면직 1급 공무원 6명 사표 이것이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본다면 김건희 수사 방해를 위해서 중앙지검장 교체한 거, 임성근 수사위원 은폐 위에 이종섭 도주대사 시킨 거, 이거 다 탄핵사유 인용될 겁니다. 그리고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조항에 보면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전행 보도한 세계일보 등을 탄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한 MBC, 방통위원 임명 지연, 이 언론 탄압, 이것도 탄핵사유 인용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양평고속도로 21g 관저 이런 거 다 탄핵사유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자꾸 탄핵 얘기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을 보시면 다양한 경제 이슈들을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해부터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정치권, 글로벌 이슈 맞물려서 폭등하는 이슈를 관심 가지셔야 된다. 투자,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뉴스를 보셨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이슈를 투자 수단으로 어떻게 이용할 건지, 어떤 주식이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자연스럽게 몰리는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이슈를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국내, 국외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자신 있게 추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2,000분 이상 알아가셨는데 한 달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말씀드린 대로 특정 시기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2배 가까이 큰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될 국내, 국외 이슈, 특히나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돈이 벌릴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급등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버는 방식을 연습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은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과 종목 분석 리포트를 공유받으며 우량주, 급등주 종목을 매도, 매수 시점을 정확히 잡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심야 시간도 가능하며 언제든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은 10명의 전문가가 합의한 단 하나의 최종 종목이 나갑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분은 발송드린 종목을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어떤 종목인지, 종목의 수익률은 어떤지 일주일 지켜보시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벤트는 무료이며 문자 한 번에 작은 변화가 기회로 변해 큰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과정을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60-9514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60-9514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